엑시오스는 뭐냐면요. 외부와 통신을 좀 편하게 해주는, 또는 백엔드와 통신을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러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엑시오스라고. 자, 일단 설치를 해봐야죠. 헬로월드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npm install 엑시오스라고 하면 되고, npm install 엑시오스. 자, 그럼 끝났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 이제 패키지.json 한번 열어볼게요. 프로젝트 패키지.json. 이렇게 엑시오스가 추가되어 있죠. 그죠?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있듯이 이제 main.js로 갈게요. main.js. 자, 이 밑에 라우터 밑에 import 엑시오스 이거 쓸 거다. from 어디서? 엑시오스에서 자동 완성되죠. 원래 있던 거 주석 처리하고 추천할 때 이제 특수 문자 갖다 붙는 거 조심하시고 이렇게. 그럼 이제 전역으로 쓸 수 있는 준비돼. 여기 지금 뷰 2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 아직 현장 프로젝트는 뷰 2 스타일이 많이 섞여 있어요. 좀 이따 뷰 3 스타일도 보여드릴게요.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소스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 40페이지. 자,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컴포넌트. 우리는 헬로 월드에서 한번 찍어봅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음. 자, 헬로 월드 컴포넌트에서 뷰 2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메소드라고, 그죠? 셋업 펑션이 아니라 메소드라는 섹션 하나 만들고, 이렇게 이 안에다가 이렇게 함수를 지금 두 개를 추가했죠. 이렇게 하나, 둘. 이거 뭐예요? 버튼 클릭 들어가서 이제 버튼 하나 추가해서 해당 버튼 화면 눌렀을 때 일로 들어오게 만들고, 이, 이 버튼 클릭했을 때 이 함수 안에서는 this.testxeos 바로 위에 있는 함수를 콜하죠. 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this.axios 이거 전형으로 아까 설정해 놓은 거죠. 여기다가 get 펑션하고 호출할 URL 적고 URL 호출이 석세스 됐으면 대로 떨어지니까 이때 떨어진 결과값을 화면에 찍는다. 콘솔 로그창에 찍는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헬로 월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컨트롤 P 누르고 헬로 월드. 자, 들어갔어요. 여기 이슈폴트, 디폴트 지난번에 했던 거 셋업 펑션 다 있죠? 그죠? 예. 중간에 메소드 섹션 하나 만들면 돼요. 셋업 위에다가 그냥 엔터를 쳐놓고 예. 중간에 여기다가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복사해서 올게요. 이렇게 쭉 메소드 섹션만 이만큼. 자, 버튼 클릭된 어디서 호출해야 되죠? 버튼 클릭했을 때 호출해주면 되죠?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화면단에서 버튼 하나 추가해야 되는데 이 버튼 하나 있죠, 그죠? 이거 복사해서 밑에다 하나 버튼 더 만들고요. 이거를 뭐 엑시오스 버튼이라고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하고요. 요 클릭 버튼 클릭했을 때 펑션을 이 비팅 클릭트라고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npm run 대고 하면 되죠. 서브죠, 서브. npm run 서브. 예. 여기 엑시오스 버튼 있죠, 여기. 여기. 요 클릭했을 때 네트워크 상황을 봐야 되니까 네트워크 여기 탭을 열어놨어요. 네트워크 탭. 자, 버튼 눌러볼게요. 갔다 오나요? 네, 갔다 오죠. 리스판스 받았죠. 콘솔 창 로고 한번 볼까요? 찍었죠. 이렇게. 그죠? 왜 해당 URL이 이게 코인 시세 조회하는 조회해서 제이슨을 주는 사이트예요. 실제 이제 데이터를 좀 열어보면요. 아, 여기 있네. BPI. BPI라고 이제 열어보면 USD 달러로 26,000달러는 26,000달러.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건 리퀘스트 한 거죠. 요청 보낸 거죠. 어디로? 일로 요청 보낸 거고. 그죠? 200 응답 받았고. 그죠? 리스판스 헤더. 그죠? 응답 헤더죠. 서버에서 응답을 이렇게 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스판스 보면은 이렇게 응답 떨어진 거 보고 콘솔에도 똑같은 내용을 찍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엑시오스 헬로 월드 한 거예요. 뷰투 스타일. 그러면 엑시오스 지금 개수로 요청했잖아요. 포스트도 있고 풋도 있고 딜리트 다 있어요. 자, 뷰 3 스타일은 이거 한 줄 추가하면 돼요. 프로바이드. 그리고 사용해서 인젝트 뭐 이런 키워드를 넣어주면 돼요.
provide라는 키워드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아까 어디서 main.js에서 요거 provide 요거 한 줄 넣어주면 돼. 유주하기 전에만 넣어주면 돼. 이렇게. 위에 거 to 스타일은 주석 처리 안 해도 되고, 예. 한 줄 더 넣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달러 엑시오스라는 그게 이제 전역 변수로 잘 보면 얘가 여기에 이런 전역 변수 이름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이 페이지 볼게요. 그럼 쓰는 곳을 어떻게 하느냐? 쓰는 곳에서는 이렇게 인젝트라고 이제 전역에 있는 것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받는 거예요. 내부 변수, 지역 변수로 받는 거예요. 지역 변수. 전역에 있기 때문에 갖다 끌어 쓰는 키워드가 인젝트라는 거예요. 인젝트로 받아 써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엑시오스 점 쓰면 되죠. 디스란 키워드 필요 없고. 그죠? 제일 위에 스크립트 시작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되죠. 여기 인젝트.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엑시오스라는 이제 요 내장 변수로 어디선지 쓸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연습한 코드 바로 밑에다 넣을게요. 여기다가 교환에 있는 거 axios.get.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요 클릭이라는 펑션을 지난 시간에 만들었잖아요. 그죠? 컨트롤 F3을 한번 추적을 해보면은 그죠? 버튼 클릭했을 때 그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했을 때 여기서 부모 클래스한테 예, 자료를 전달했잖아요. 그죠? 문자를 기억나시나요? 그거예요. 거기서 그냥 하는 거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버튼이라 하지 말고 얘도 엑시오스인데 뷰 3 스타일이고 밑에 건 뷰 2 스타일이고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도록 합시다. 네? 둘 다 있는 거죠.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냥 저장하고 저장하면 이제 다시 컴파일 했을 거고 자동으로 화면 다시 가보면 뷰 3 버튼 있죠. 이것도 이제 네트워크 탭에서 다시 지우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갔나요? 갔다 왔죠. 디스판스가 있죠. 그죠? 콘솔 창에 똑같이 찍었죠. 3 스타일, 2 스타일 다 되는 거예요. 자, COR에서 관찰해 보니까 자, 리판스 헤더가 잘 보면요. 얘는 지금 CORS 위반인가요? 위반이죠. 내 프론트가 로컬호스트에 8080 떠 있는데 호출 주소가 뭐예요? 완전 다르죠, URL이. 그러면 일단 CORS 정책 위반은 맞죠. 근데 에러가 발생 안 해요. 왜? 왜 발생 안 해요? CORS가 왜 에러가 발생 안 해요? 리판스 헤더를 보면요. 백엔드에서 뭘 주고 있는지를 좀 보면은 공부했죠? 얼로우 해줬잖아요, 백엔드에서.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에러 발생 안 시키는 거예요. CORS 정책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는 거죠. 이제 이거 익숙하죠? 만약에 CORS 저게 헤더가 만약에 응답이 안 됐다. 백엔드에서 안 줬다 그러면은 어떤 에러가 발생해요? 그냥 이런 에러 발생한다. 자, 뷰 개발을 위한 조치. 이게 개발단에서 어떻게 하냐. CORS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요. 백엔드에서 안 주고 있어요. 백엔드에서 예를 들어. 근데 나는 해야 돼, 개발을. 이렇게 해주면 돼. 뷰 config.js에서 이런 코드를 넣어주면 돼요.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개발상에서만 개발 단계에서 얘를 취할 수 있는 조치예요. 지금 우리가 Vue.js를 띄울 때 노드 서버가 뭘 하나 띄워주죠. 서버를. 걔는 뭐예요? 일종 시뮬레이션 서버예요. 시뮬레이션 서버라고. 실제 서버가 아니라. 그래서 해당 서버가 일단 프록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대부 서브라고 있는데 이렇게. 네. 그래서 이 프록시 서버가 이렇게 URL을 나가는 쪽에서는 네가 대신 던져줘. 그럼 얘는 어떻게 알아듣냐면요. 자, 지금 상황을 좀 그려볼게요. Vue.js 떠 있죠? 얘는 로컬호스트, 로컬로 쓸게요. 8080 떠 있죠. 만약에 백엔드에서 지금 얘가 억세스 뭐 언로우로 해서 에러가 발생 안 하지만 얘도 발생 안 하지만은 그런 헤더로 응답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10월에서 나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부 서버 이런 걸 추가해요. 두쌍을.
그러면은 얘를 띄우는 뷰 서버가 노드 서버죠. 얘 프록시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나가야 될 여기가 뭐 API 점, 뭐 코인데스크 점, 뭐 어떤 서버가 있다. 그러면 얘가 대신 보내잖아요. 얘가 로컬호스트 80810이라고 하지 않고, 그죠? 프록시 설정해 주는 겁니다. 프록시 설정. 근데 이건 뭐예요? 개발단에서만 하는 거예요. 개발 단계에서만.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백엔드에서 헤더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뒤에서 하나 말씀드릴게. 만약에 API조차 안 만들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모킹을 해야 돼. 모킹. 프론트는 프론트대로 개발 그냥 해야 돼요. 모킹이라는 걸 써가지고 그냥 개발해놓고 백엔드 일단 가정해놓고 그냥 막 쭉 개발 뽑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엔드랑 붙이는 거예요. 모킹을 제거하고. 자,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넣어볼까요? 그러면요. 제일 밑에 있죠, 여기. 여기 있죠? 네,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다 뭘 넣냐? 하나만 넣어보죠, 뭐. 대부 서버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 이거 복사한 다음에 그냥 넣어볼게요. 네. 자, 저장하고요. 저장했을 때 오류가 안 나면 정상이고. 이거 뭐예요? 이제부터는 바로 쏘는 게 아니라 엑시옷을 딱 때리면요. 중간에 누가 가로채요? 지금 떠 있는 이 서버. 예, 이 시뮬레이션 서버 있잖아요. 노드 서버 가로챕니다. 슬래시 VO는 나가는 모든 요청을 가로채서 예, 일로 내보내요. 예. 근데 그 주의할 게 뷰 컨피그 JS를 수정했을 경우에는 서버를 내렸다 올리는 게 정상 동작에 좀 도움이 됩니다. 예, 안 바뀐 경우가 많아요. 뷰 컨피그는. 그래서 서버를 내렸다가 다시 시작을 해보면 네, 주소를 바꿔줘야죠, 이쪽에. 예. 풀 주소를 넣어주면 안 되고, 이렇게. 여기 지워줘야 되죠, 앞에서. 그죠? 이렇게 지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얘가 잡아채잖아요, 슬래시 V1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간과했던 것 같아요. 예. 자, 지우고, 다시 눌러봤을 때, 이번엔 되죠. 그죠? 자, 리퀘스트 URL이 아까랑 뭐가 달라졌어요? 이거 봐세요. 기존에는 HTTPS에 뭐 API에 coindesk.com 이렇게 찍혔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프록시를 썼으니까 얘가 이렇게 요청하고 중간에 프록시가 가로채서 어디로 보내는 거야? 프록시가 프록시가 보내는 거죠. 이제는 API 데스크. 그죠? 백엔드 서버가 보내는 거죠. 백엔드 서버. 프록시부터는.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예. 근데 헤더에서 백엔드 헤더에서 뭐그 CORS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런 펑션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리퀘스트 게시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게 집중해 볼까요? 예. get으로 호출한 함수예요. 얘는 this.axios.get 뷰 투 스타일로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get으로 호출하는데 이런 URL로 호출할 거예요. 예. 이 URL 정해져 있어요. 얘는 뭐 이런 식으로 호출하면 어떤 식으로 응답을 주도록 얘 그 약속이 돼 있는 테스트 사이트예요. 예. 자, 리퀘스트 겟 한번 그냥 넣어볼게요. 그냥 이거 복사하면 돼요. 이렇게 쭉 복사해서 리퀘스트 겟만 쭉 복사해서 어디다 넣냐? 헬로 월드 뷰에 자, 메소드 섹션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메소드 섹션. 그죠? 메소드 섹션에 콤마하고 그냥 제일 밑에 여기다가 그냥 붙여놓을게요. 처음에 이제 콘솔 로그 찍는 거죠. 64 라인에. 엑쇼스 겟을 스타트합니다라는 거고. callback from previous exhaust 포스트 함수에서 얘를 호출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전달받은 아규먼트 파라미터를 이제 프린트를 한다라는 거고요. 예. 이게 없으면 이제 뭐 undefined를 프린트 하겠죠. 파라미터가 없으면.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은 엑소스 콜을 하는데 이 URL로 이 URL로 콜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콜백이 떨어져요. 정상 응답으로는 콜백이 떨어지겠죠. den으로 정상 콜백이 떨어지겠죠. 음. 여기서 이제 로고 찍고 그죠? 만약에 이제 정상응답이 안 나오면은 익셉션이 나겠죠. 그러면 캐치해서 콜백이 되겠죠. 이제 어쨌든 콜백이 떨어지는 거고. 디스점 게이트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지울게요. 그냥 이건 없는 거니까 차라리 그냥 여기다가 res 데이터를 그냥 추가로 로그인해진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리퀘스트 get을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버튼 클릭할 때, 그죠? 예, btn 클릭트 함수에다가 기존 거 주석 처리하고, 예, 버튼 클릭할 때 리퀘스트 get을 그냥 호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출할 때는 앞에 this를 써줘야 됩니다. view to style. 자, 화면 다시 돌아가서요. 얘 클릭하면 되겠죠? 자, 떴어요? 그럼 응답이 오죠, 리스판스가.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옵니다. 정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예. 해당 API가 그런 식으로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응답 줍니다. 콘솔 창 한번 볼까요? 콘솔 로그 창. 자, undefined죠? 그냥 파라미터 안 줬으니까, 그죠? 예상대로 돼 있고, 그죠? 리스판스 들어왔죠. 스타트, 엔드 보이시죠? 순서대로 됐어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스타트로 요청했고, 그죠? 콜백 받아서 엔드로 찍었어요. 자, 조금 더 봅시다. 리퀘스트 get은 됐고, 이제 리퀘스트 포스트를 한번 제가 갖다 붙여볼게요. 리퀘스트 포스트를 쭉 복사해서, 처음에는 이제 파람즈라는 이제 그런 변수를 하나 선언했어요. 얘는 이제 키와 밸류로 되어 있는 거죠. 예. 네임은 오피어스, 잡은 리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니까, 그죠? 이런 뭐 제이슨 형식의 어떤 데이터를 포스트 방식으로 던지겠다는 거죠. 의도가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준비를 해놓은 거고 변수로. 그다음에 콘솔 로그 하나 찍고 얘는 엑시오스 포스트 시작이라는 로그를 하나 찍고요. 자, 리턴하고 이제 들어가죠. this.axios.post로 던져요. 이 URL. 이것도 정해진 어떤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URL이에요. 포스트로 봤죠. 일단 포스트로 던지고요. 여기 있는 파라미터를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죠? 포스트방 던지고. 그리고 만약에 성공했으면은 리스판스가 오고 엑시오스 포스트로 여기 떨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석세스, 리턴 석세스로 끝나고. 그죠? 자, 이 부분 정리할게요. 포스트 데이터는 현재 변수 없으니까 이 부분 지우고요. 차라리 로그를 하나 더 찍을게요. 자, 퀘스트 포스트 한번 버튼 클릭해서 한번 던져볼게요. 자, 버튼 클릭했을 때 바로 밑에다가 this.request 포스트 포스트라고 한번 더 호출해볼게요. 클리어하고 네. 콘솔창만 볼게요. 엑시오스 뷰 버튼 투 클릭 했을 때 우리는 get 호출한 다음에 포스트 호출하게 돼 있는데 자, get 호출했어요. 포스트 호출했어요. 그다음에 get 응답 받았어요. 그죠? 포스트 응답 받았어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get을 먼저 호출했기 때문에 get에 대한 콜백이 먼저 들어왔다고 예상할 수도 있지만은 get이 반응이 느리게 올 수도 있죠. 이 순서는 보장 못하죠. 그죠? get을 요청했는데 get에 대한 응답이 포스트보다 늦게 들어올 수 있죠. 자, 그건 다시 볼게요. 여기서 이제 어싱크랑 이제 어웨이시라는 쌍이 나옵니다. 여기서 의도하는 건 뭐냐면요. 포스트를 먼저 일단 던지고 그에 대한 결과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 결과를 get에 넣어가지고 파라미터 넣어서 get으로 호출하겠다. 의도는 뭐냐면 포스트 호출 다 끝내놓고 콜백까지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get 호출하겠다. 순서를 만들겠다는 순서를. 아까처럼 호출하면은 get으로 호출하든 포스트로 호출하든 뭐가 응답이 먼저 올지 모르니까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await이라는 키워드를 쓸 때는 일단 얘 기다린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콜백이. 그죠? 예. 그 응답을 기다렸다 그 응답의 결과를 get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await 키워드가 들어갈 때는 무조건 앞에다가 async라는 키워드를 넣어줘야 된다. 함수 앞에. 이게 규칙입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줄게요. 그러면 이 리저트 밸류는 뭐가 들어올까요? 아까 밑에 보이죠? 성공했으면 석세스 문자열로 실패했으면 페일류가 나올 거예요. 그 문자열로 그 석세스랑 페일류를 받아서 어디로 넘겨? get으로 예, 리퀘스트 get 함수 호출하면서 이 파라미터 넘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찍어요? 여기서 찍는 거죠. 자, 이걸 이제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 이 부분 호출했던 거 주석 처리하고 자, 디스 점 네, 해볼게요. 저장할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호출하고 계속 호출하겠죠? 네. 자, 콘솔 창 지우고, 자,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죠? 포스트 호출하고 기다렸다가 리턴 받아서 계속 호출하는 게 보이죠? 자, 포스트 호출하고 스타트, 포스트 엔드. 그죠? 여기 끝나야지 문자를 석세스 가지고 이렇게 get으로 호출하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get, 콜백 받고 끝. 흐름이 잡히죠, 이제는. 그죠? 내가 의도한 흐름대로 가죠. 이게 많이 쓰는 패턴입니다. 어싱크 어웨이 패턴.